보자. 어떤 거 보냐면은 여기 옆 페이지 피면은 일반각이라는 거, 일반각이라는 거 한번 봐봐. 알겠지? 그래서 일반각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무엇이냐라는 건데 별거 아니야. 봐봐, 만약에 이렇게 여기가 30도라고 표현이 돼 있어. 만약에 오케이? 얘가 이게 정말 30도일까? 약간 철학적인 느낌이야. 봐봐, 일반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봐봐, 얘가 지금 30도 벌어져 있잖아, 맞지? 지금 2, 3분이랑 맞죠? 정말 30도일까 얘랑?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이렇게 있잖아. 여기 30도가 벌어졌잖아. 근데 어떻게 30도일 수도 있냐면은 한 바퀴 돌고 30도로 갔을 수도 있지, 맞지? 얘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해돼? 몇 바퀴 돌고 100바퀴 돌고 30도일 수도 있지, 맞지? 이해되니? 그러면은 이런 각을 뭐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어. 딱 30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 이해됐니? 도현이? 이거 봐라. 중요하다. 오늘 정의 관련된 거여가지고 오늘 자거나 그러면 안 돼. 오늘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돼. 네? 그래서 봐봐,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벌어진 각이라고 할게. 우리가 보통 이제 각도를 표현할 때 벌어진 각으로만 표현을 하거든. 그게 아니고 알겠니? 몇 바퀴 돌고 벌어진 각이 됐는가 이거를 나타내는 게 일반각이야. 이거 이해됐니? 오케이? 그래서 봐봐, 이제 좀 용어 정리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사분면이 있을 때 여기는 하나도 안 어려운 데야. 내심할 때만 문제인데 여기 얘를 10초선이라고 해. 태초의 선이라 해서 10초선이라고 해. 야, 뭐 별거 어려울 거 없지, 맞지? 그리고 봐봐, 얘를 뭐라고 하냐면 동경이라고 해. 동경이 뭐냐면 움직일 동자, 바늘 경자 써서 움직이는 바늘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냥 시계의 시침, 분침, 초침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움직여. 그러면 여기 이렇게 벌어진 각이 표현돼 있지? 이렇게 알파. 얘는 일반각이 아니야. 알겠니? 됐어요? 얘를 만약에 일반각, 이 동경이 일반각으로 표현되려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 세타는 360도의 정수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몇 바퀴 돈지 모르겠지만 10초선에서부터 그냥 알파 벌어져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여기 정수가 만약에 음수라고 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360도 돌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좀 얘기 안 한 거 있는데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라고 정의를 했대. 이런 거는 질문할 필요가 없지. 정의니까. 이거 이해됐니? 일반각이랑 그냥 두 각의 각도랑 뭐 구분이 되죠? 맞죠? 일반각 뭐라고? 여기 딱 벌어진 각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몇 바퀴 돌고 알파 됐을까? 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됐니? 오케이? 그래서 뭐 일반각 표현 넘어가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거냐면 사분면 각이라고 돼 있는데 얘네들을 다시 정리를 해야 돼. 왜냐면은 봐봐, 만약에 일사분면에 있다라고 하면은 맞죠? 동경이 일사분면에 있다라고 하면 보통 몇 도랑 몇 도 사이라고 해. 이제 0도랑 90도 사이라고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타는 등호 들어가면 안 되지. 몇 바퀴인지 몰라. 곱하기 n 플러스 0도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거 이해됐니? 벌어진 각이 0도랑 90도 사이면 일사분면이잖아, 맞지? 그러면은 일반각으로 표현하면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만 0도, 맞죠?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만 90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 이거 이해됐니? 그럼 이사분면 어떻게 표현하면 돼?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맞죠?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사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지.
그건 이해 갔니? 그럼 여기 삼성면은 뭐야? 180도, 270도를 벌어진 각에다가 대입하면 되겠네. 맞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사분면각 없죠? 됐어요? 그리고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 이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랑 한번 볼게요. 알겠죠? 근데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하고 필수예제 2에다가 동그라미 쳐요. 99쪽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완전 내신용이야. 수능에는 잘 출제가 안 되긴 해. 안 나온다는 아니고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가지고 안 나와. 잘 안 나와. 잘 못 나오는 거야. 다른 애들 때문에. 이거 이해됐니? 언제든 나올 준비 해놓으셔야 돼. 알겠어? 이해됐니? 완전 어색하지만 않으면 돼. 이거 이해됐니? 봐봐. 사분면각 이거 봐봐. 세타가 1사분면각이라는 거야. 봐봐. 필수예제 1번. 세타가 1사분면각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지. 360도 곱하기 n보다 크고 1사분면각이니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해줄 수 있지. 여기까지 됐니? 이해가니 채연이? 어렵지 않지? 네. 그럼 봐봐. 3분의 세타가 몇 사분면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3분의 세타 한번 해봐. 3분의 세타라고 하면은 120도 곱하기 n 그 다음에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이렇게 되지. 맞지? n이 정수죠. 맞죠? 몇 바퀴? 0바퀴, 마이너스 1바퀴, 1바퀴, 2바퀴, 3바퀴잖아. 맞지? 한번 0 대입해보는 거야. 0 대입하면 어때? 0과 30도 사이지. 맞지? 그럼 이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에 있을 수 있어? 1사분면에 있을 수 있지. 근데 1사분면이 끝이 아니야. 만약에 2 대입해봐. 240도랑 270도 사이거든요?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이지. 맞지? 이 정도 라인은 기억을 하자. 여기 몇 도 라인? 90도. 여기는 몇 도? 180도. 그 다음에 여기는 270도. 당연히 여기는 360도. 이렇게 회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됐니? 그럼 다시 봐봐. 1 집어넣으면은 잠깐만 1 집어넣었을 때부터 해야겠다. 120도랑 150도 사이죠. 맞죠? 여기 어딘가 있는 거지. 맞지? 그럼 3분의 세타는 2사분면이 그것도 괜찮은 거죠. 맞죠? 그 다음에 2 집어넣어봐. 그럼 240도랑 270도 사이지. 여기 3사분면에 있죠. 맞죠? 근데 잘 봐. 3 집어넣는 순간 이제 더 대입할 필요 없겠다는 생각 드는 사람. 드니? 왜? 3 집어넣는 순간 360도, 360 더하기 30이지만 맞지? 360도는 이 회전하는 각에서 벌어진 각으로 표현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냥 0도랑 30도 사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n은 몇부터? 0부터 1부터 2부터 딱 대입하게 되면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까지 되지만 3 대입하는 순간 다시 1사분면으로 돌아가지. 맞지? 그러니까 가능한 사분면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이겠네. 이거 이해됐니? 됐어요? 이해 갔어요? 어렵지 않지. 그래서 여기 싹 다 푸시면 돼. 싹 다 푸시면 돼. 어려운 거 없어요. 봐봐요. 이제 필수예제 2번 이렇게 보면 되는데 거기 필수예제 2번은 내신용이긴 한데 필수예제가 한 문제짜리가 아니야. 몇 문제짜리냐면은 필수예제 2, 2-1, 2-2, 2-3이 다 필수예제야. 선생님 봤었을 때는 다 풀어보셔야 돼. 그래서 내가 다 풀어드릴 거야. 알겠어? 이해감? 그래서 여기 잘 봐봐. 어떤 거냐면 필수예제 2번을 다 보시게 되면은 봐봐.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대. 봐봐.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건 이런 이야기 아니야? 봐봐. 시침과 초침이 일치한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야. 이해됐니? 시침과 초침이 일치된다. 맞죠? 그런데 잘 봐. 문제에서 세타가 0도랑 몇 도 사이에 있다라고 표현돼 있어? 180도 사이에 있다라고 표현돼 있지. 그러면 봐봐. 사분면 그려놓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세타는 요 정도로 표현을 해도 괜찮아. 그냥 왜? 얘는 벌어진 각이 곧 그냥 일반 각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이거 이해돼요? 맞잖아. 0도랑 180도밖에 안 돌아갔다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이거 이해돼요? 근데 봐봐. 7세타를 할 거야. 7세타. 7세타를 하면은 어디 있다라는 거냐면은 여기 위에 동경이 일치된다라는 거지. 맞지?
그러면 이 생각을 해줄 수 있지. 동경이 일치했다라는 거는요, 맞죠? 한 바퀴 차이 났을 수도 있고, 두 바퀴 차이 났을 수도 있고, 세 바퀴 차이 났을 수도 있지, 맞지? 아, 그러니까 7세타는 뭐냐면은 세타보다 360도 차이 나겠다, 아니면 360도의 정수배 차이 나겠다, 이 생각해줄 수 있겠죠. 됐어요? 지금 이해가? 그러면 봐봐, 6세타는 여기 봐봐, 360도 곱하기 n이면은 세타가 몇이야? 60도 곱하기 n이지. 그럼 봐봐, 세타가 60도 곱하기 n이면은 0도랑 180도이려고 하면 n이 1이랑 2지, 맞지? 그럼 가능한 세타는 60도랑 120도겠지. 이거 이해됐니?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시원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봐봐, 7세타가 뭔지 모르는데 동경이 일치한대잖아. 바늘이 똑같다라는 거잖아, 맞지? 그럼 한 바퀴 돌고 바늘이 일치됐을 수도 있고, 두 바퀴 돌고 바늘이 일치됐을 수도 있고, 세 바퀴 돌았을 수도 있고, 맞지? 근데 정확히 몇 바퀴 도는지는 알 필요 있어, 없어? 없다고, 맞지? 그냥 7세타가 360도의 정수배 플러스 세타라는 거야. 무조건 벌어진 각이 같다라는 거잖아. 됐니? 그러면은 세타 오른쪽으로 넘기면 6세타는 360도 곱하기 n이지, 맞지? 세타는 60 곱하기 n이죠, 맞죠? 됐어요? 근데 애초에 세타가 0도랑 180도 사이에 있다 그랬잖아, 맞지? 이해감? 그러면은 60이랑 120도가 정답 되겠네. 이거 이해됐니? 그 다음에 봐봐, 2-1번 봐봐. 2-1번을 보게 되면은 세타와 5세타가 일직선 위에 있고 반대 방향에 있대. 봐봐, 세타만 표현해볼게. 그림 그려서 표현하면 되거든. 한 요 정도 이렇게 세타 있다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지, 맞지? 이해됐니? 그런데 봐봐, 몇 세타? 5세타가 뭐 어디가 바늘이 표현됐을 거 아니야, 맞지? 좌표 평면 위에, 맞아? 근데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반대 방향에 있대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5세타라는 동경이 반대편에 존재하는 거지, 맞지? 얘가 5세타의 동경이지. 동경이 어떻게 들리면 되는 거냐면 그냥 바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움직이는 바늘. 움직이다가 얘랑 딱 일치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건데 그게 몇 세타라는 거야 지금? 5세타라는 거지, 맞지? 그러면 봐봐, 이 생각을 해줘야 돼. 봐봐,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벌어진 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5세타의 벌어진 각, 맞지? 5세타 말고 5세타의 시초선으로부터 벌어진 각이 있잖아요, 맞죠? 걔가 어떻게 되냐면은 몇 도 돌아가고 180도 돌아가고, 여기 세타 이거 이런 거 아니? 막꼭지각 이 정도 기하학은 하죠. 세타지, 맞지? 그러면은 5세타의 벌어진 각은 180도 플러스 세타라고 해줄 수 있죠, 맞죠? 됐어요? 그럼 5세타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5세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더하기 세타. 얘가 벌어진 각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는 180도 더하기 세타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네. 얘가 뭐? 벌어진 각인 거야. 됐니? 5세타에. 이해 가요? 그럼 우리는 뭐야? 가능한 세타를 찾는 게 포인트지, 맞지? 그러면은 왼쪽으로 이동시켜줘. 그러면 4세타가 얼마 되냐면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가 되고, 그 다음에 세타는 9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가 돼. 근데 얘가 몇이랑 몇 사이야? 0도랑 180도 사이지? 됐니? 그럼 가능한 세타 찾으려고 하면 n에다가 적당한 값 대입해서 찾아줄 생각하면 돼, 정수로. 0 대입하면 45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이너스 1은 대입하면 안 되겠지? 얘가? 시원아, 됐지? 그다음에 1 대입하면 몇이야? 여기 135도지, 맞지? 2 대입하면 안 되겠죠? 그럼 45도랑 135도가 정답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45도나 135도는 5배 하면은 저 세타 동경의 반대편에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요? 봐봐, 2-2번 봐봐. 2-2번 2-2번 보게 되면은 세타가 어디 있다라고 탁 나와 있냐면은 90도랑 180도 여기 사이에 있대. 이렇게 표현이 됐어, 맞지? 문제 잘 읽어봐. 11세타야. 11세타인데 x축에 대하여 대칭이래, 맞지?
그 x축 대칭이면 어떻게 표현하면 돼? 여기 접으면 되죠. x축으로. 맞지? 이런 거 선대칭 쉽게 할 수 있죠. 기하학적으로 접는 거 알려줬잖아. 맞죠? 그럼 봐봐. 이 동경이 어떤 동경이냐면은 11세타의 동경이야. 됐니? 그러면 11세타의 동경은 일단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죠.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여기다가 뭐 얘기해 주면 돼? 벌어진 각 표현해 주면 된단 말이야. 맞지? 근데 지금 세타와의 연관성을 지어줄 예정이니까 맞죠? 세타로 이 벌어진 각을 표현해 주시면 돼. 이렇게 벌어진 각을. 됐어? 가장 쉬운 기하학은 이거죠? 어떤 겁니까? 얘가 세타니까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세타지? 그럼 이 각도는 뭐겠어? 이렇게 노란색과 빨간색 합쳤을 때 360도 돼야 되잖아. 맞지? 그럼 노란색 각도는 360도 빼기 세타겠네. 이거 이해됐니? 오케이? 그러면 봐봐. 360도 빼기 세타를 여기 딱 벌어진 각으로 적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세타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몇 세타 되고 12세타 되고 그냥 360도. 잘 들어 여기 360도의 정수배 더하기 360도지. 그냥 한 바퀴 더 돌아갔다 그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n과는 다른데 그냥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해도 지장 없겠죠. 그냥 한 바퀴 더 돌아갔다라는 거잖아. 여기는 n과는 달라. 알겠지?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적어. 그치? 몇 바퀴인지 모르지? n 바퀴지. n 플러스 1바퀴가 몇 바퀴야? 모르잖아. 그러면 그냥 n 바퀴라고 치는 거지 뭐. 됐어? 이해가? 그럼 봐봐. 세타는 몇이야? 30도 곱하기 n이지? 얘가 몇 도랑 몇 도 사이에 있어야 돼 지금? 90도랑 180도 사이에 있어야 되지? 가능한 세타 찾으려고 하면 적당한 정수 대입하면 되는 거야. 됐니? 그럼 4 대입하면은 120도, 5 대입하면 150도. 120도랑 150도가 정답 되겠네. 됐지? 이해됐니? 오케이? 지금 여기 깔끔하게 풀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 가서 한번 해보시면은 이거 이해가. 알겠니? 일단은 포인트가 뭐냐면은 일반각을 표현할 때는 봐봐. 무조건 뭐 붙여야 돼? 몇 바퀴 돌았냐? 이거 표시 C 해줘야 되지, 맞지? 그게 360도 곱하기 n이야. 됐어? n바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뭐 표현해주면 돼? 벌어진 각 표현하면 돼. 이해돼? 벌어진 각. 알겠어? 시초선으로부터 벌어진 각을 그냥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봐봐 2-3번 이거 조금 어려워. 근데 선생님이 알려준 기하학으로는 충분해. 잘 봐. 너네가 알고 있는 기하학으로는 충분해. 2-3 여기다가 적을게. 봐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세타가 지금 일선면에서 이렇게 있어. 그런데 8세타야. 8배 한 거야. 막 돌리겠지, 맞지? 돌아가겠지? 돌아가는데 딱 어디 있다라는 거야? 이 8세타의 동경이. Y축에 대칭되게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Y축으로 접어주면 되겠지. 여기 있다라는 거야. 8세타의 동경이. 이해됐니? 그러면 얘 동경의 8세타는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360도 곱하기 n을 붙이라고. 됐니?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 벌어진 각을 표현을 해달라고. 됐니? 어떻게 벌어진 각을 표현하면 돼? 세타랑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면 되지. 간단한 기하학이에요. 접었어요. 여기가 뭐가 돼요? 세타죠? 여기도 뭐가 돼? 세타지. 그럼 봐봐. 이 각도랑 세타랑 빨간색 각도 더하면 몇 도야? 180도지. 그럼 빨간색 각도만 표현하려고 하면은 180에서 세타 빼면 되겠네. 됐니? 그럼 봐봐. 9세타가 얼마 되냐면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가 되고 세타는 얼마야? 40도 곱하기 n 플러스 20도가 되지. 근데 얘가 몇 도랑 몇 도 사이에 있어야 돼? 0도랑 90도 사이에 있어야 되지. 적당한 n값 대입하는 거야. 됐니? 글씨 예쁘게 적어줘야지. 그럼 n이 몇? 0일 때. 맞죠? 0일 때 20도 가능한 거고 1일 때 60도 가능한 거고. 맞지? 2일 때는 안 되지. 90도 넘어가니까. 맞죠? 그러니까 60도랑 20도가 정답되는 거겠네. 이거 이해됐니?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넘어갑시다. 여기는 내신 때 이 정도 네 문제 열심히 그냥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 그냥 그냥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은 몇 바퀴 돌아갔니 플러스 벌어진 값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그냥 포인트 잡아 놓으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면은 지금 이제 일반값을 배웠고 이제 오늘 뭐를 배울 거냐면은 호도법을 배울 거야. 호도법. 그래서 잘 봐봐. 호도법을 배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호도법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게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거든.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잘 봐. 호도법에 대한 질문은 1차 안 받을 거예요. 왜? 정의예요. 그냥 암기해야 돼요. 만든 사람이 그렇게 정의했대 라고 하고 넘어가야 돼. 알겠니? 근데 내가 최대한 이거를 스토리로 풀어서 이해되게끔 만들어 줄게. 이해됐니? 잘 봐봐. 일단은 우리 각도 표현하는 게 몇 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 맞지? 걔를 뭐라고 하냐면은 60분법이라고 해. 60분법이 뭐냐면은 60도를 60등분한 각을 1도라고 정의한 게 60분법이야.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봐봐. 왜 60분법이라고 하냐면은 정삼각형 만드는 게 쉬울까 안 쉬울까? 제일 쉽지 않을까? 우리가 쓰는 기하학 중에서 그냥 나뭇가지 있으면은 나뭇가지 3개 겹쳐놓고서 똑같은 길로 딱 잘라버리고 이어주면은 뭐야? 정삼각형이잖아. 맞지? 60도 찾기는 제일 쉽다고. 자연적으로. 이해됐니? 그래서 걔를 뭐 60등분 했다라는 거야. 뭐 어떻게 등분하는지는 몰라. 오케이? 근데 잘 봐봐. 어떤 각도가 있는데 각도를 뭐 했대? 지금? 등분했대. 60분법이라고 하는 거는. 맞아? 오케이? 이해가? 계속 뭔가 나눴다라는 거야. 나눗셈을 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호도법으로 바꾸는 목적을 알면은 조금 더 편한데 호도법으로 바꾸는 목적은 뭐냐면은 유리수각을 실수각으로 확장시키는데 그 의미가 있어. 봐봐. 60분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각도를 계속 나누고지. 맞아? 그러면은 봐봐. 너네 수직선에서도 만약에 0과 1 사이가 있어. 여기는 모든 수를 표현할 때 촘촘하게 그냥 나누면 되잖아. 맞지? 이해됐니? 촘촘하게 나눈다고 생각을 해봐. 계속 등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기 0과 1 사이에 있는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수는 유리수에 대응되겠지. 맞지? 그러니까는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60분법만 생각했었을 때는 무리수인 각을 표현을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걸 할 거란 말이야. y는 sin x, y는 cosine x, y는 탄젠트 x를 할 때 여기 이 x에 들어가는 각을 실수로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려내가지고 무언가 해석을 해 나갈 거란 말이야. 이해됐니? 그러니까는 각도가 실수가 안 되면은 우리는 이 삼각함수를 정의조차 못해. 알겠지? 그래서 각도를 그냥 실수로 만든다라는 거야. 됐니? 근데 봐봐. 실수로 만들 때 봐봐. 너네 그런 표현 들어본 적 있니? 실수는 이꼬르 뭐냐면은 수직선이다 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어? 이걸 선생님이 조금 더 뭐라고 하지? 쉽게 표현해주면 실수는 그냥 길이야. 모든 길이가 다 길이야. 봐봐. 내가 얘를 0에서부터 툭 잘라. 그럼 봐봐. 등분했다는 표현이 없으면 유리수가 아니잖아. 맞지? 이해됐니? 근데 내가 여기를 딱 잘라. 그럼 이 길이가 실수인지 유리수인지는 알 방도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알 방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 좀 힘들어. 이야기야, 오늘. 알겠니? 수업은 내용은 안 어려운데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조금 오래 걸려. 그리고 그냥 되게 진부한 이야기야. 알겠니? 근데 한 번쯤은 들어가야 돼. 잘 봐봐.
얘가 이 길이가 모두 될 수도 있고 유리수도 될 수도 있고 무리수도 될 수도 있지, 맞지? 그러면은 모든 길이는 다 무슨 수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어? 유리수와 무리수로 다 표현되니까는 그냥 실수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겠지, 맞지? 이해됐니? 그래서 봐봐, 원래 각도를 60도를 그냥 등분해서 1도라고 생각을 하고, 맞지? 60분법을 이용해서 등분을 이용한 각도를 사용을 했었었는데 이제 각도 표현법을 길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거야. 이거 이해됐니? 그게 호도법이야. 알겠어? 그러면 봐봐, 어떤 거냐면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각을 뭐냐면은 길이를 이용해서 표현할 거거든. 이해됐니? 이런 각도를. 됐어요? 그럼 잘 봐봐. 만약에 여기 반지름이 일자리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맞지? 그럼 얘 부채꼴이잖아요. 맞죠? 그럼 이 각도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잘 봐봐. 여기에 이 호의 길이가 만약에 2대인데, 맞지? 그러면은 1분의 2라고 그냥 이 각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 각도 크기가 안 바뀌잖아. 계속 뭐 길이가 늘어나에 따라, 맞지? 근데 우리가 닮음을 알잖아요. 봐봐요.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2배 됐다고 한번 해봐. 부채꼴이, 맞지? 중심과 같을 때. 그럼 여기가 몇 대겠어? 수연아? 4대겠지. 여기가 만약에 3 된다고 하면 여기 몇 대겠어? 6대겠지, 맞지? 그럼 나는 이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은 잘 봐봐. 1분의 2, 2분의 4, 3분의 6 다 같아 안 같아? 다 같지, 맞지? 그럼 특정 각도에 대해서 봐봐. 특정 각도에 대해서 부채꼴 길이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반지름 길이분의 호의 길이는 어떤 특수한 일정한 값을 갖지, 맞지? 이해됐니? 그래서 앞으로 이 세타는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로 표현을 할 거야. 이거 이해됐니? 그게 호도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지? 모르겠지. 모르는데 잘 봐. 정의야. 이제 앞으로 세타는 뭐 몇 도 이런 게 아니야. 알겠니?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로 구할 거야. 그냥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로 정의할 거야. 근데 봐봐. 이런 느낌만 들면 되거든? 60분법은 등분만 일어나잖아. 맞지? 유리수밖에 표현을 못해. 유리수 값밖에 없어. 그런데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분의 조금 늘린 길이, 반지름분의 조금 늘린 길이 하면은 이 길이 자체가 무슨 수가 될 수도 있어? 실수도 유리수도 될 수도 있고 또는 뭐도 될 수도 있어. 무리수도 될 수도 있지. 맞잖아. 이 호의 길이를 펴보면은, 맞죠? 유리수가 될 때도 있고 무리수가 될 수도 있지. 이거 이해됐니? 그러니까는 이 세타를 R분의 L에 대응시킨다라고 하면 이 세타는 유리수도 무리수도 표현되는 각도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 이거지. 됐니? 이해 갔니? 오케이? 그래서 봐봐. 이때 세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라디안이라고 해요. 기울은. 근데 이 기호는 생략을 해요. 됐어요? 여기 받아들이는 데야. 알겠지? 오케이? 세타는 어떻게 구한다고? 항상 부채꼴에서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로 구한다고요. 이거 이해됐어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잘 봐. 좀 궁금한 게 어떤 거냐면은 360도를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알겠니? 라디안으로 표현하면은 몇 라디안일까 궁금 한번 해봐야 되겠죠. 맞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바퀴라고 하는 거를, 알겠지? 한 바퀴라고 하는 거를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어떤 라디안이 나오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이거 암기해야 돼. 잘 봐. 별거 아니야. 잘 봐봐. 한 바퀴면은 부채꼴로 치면은 그냥 원의 둘레가 호의 길이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얘가 얼마 돼? 호의 길이가 2파이r이 되죠. 맞죠? 맞잖아. L 부분이 2파이r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반지름은 R이지. 이해됐니? 그러면은 360도라고 하는 60분법은 라디안으로 표현하면은 2파이라는 각도가 된다라는 거야. 됐니?
이해가? 됐어? 어렵지? 않죠? 어렵나? 좀 어렵지. 얘를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리는데 받아들일 생각하지 마. 이해할 생각하지 말고 얘 같은 경우에 그냥 무조건 암기야. 일단 암기. 천천히 이게 받아들여질 거야. 너네가 이게 이 느낌이 되게 힘들다라는 거 알거든? 어떤 거냐면은 각도를 길이분의 길이로 정의한다라는 게 되게 인간적이지 못해. 맞지? 왜냐면은 너네가 17년, 18년 동안 각도는 무언가 돌려가면서 체크했잖아. 컴퍼스로 체크했단 말이야. 맞지? 근데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되게 익숙하지 않거든? 근데 이거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외워.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는 뭐가 된다? 라디안 각도다. 새로운 각도의 표현법이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외워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 파이가 몇 도다? 이 파이 라디안이라는 게 360도랑 같은 거야. 됐니? 봐봐. 여기 등호가 쓰였다는 거는 비례식 그냥 쓰여도 되겠죠. 봐봐요. 몇 도는? 180도는 몇 파이겠어? 수연이? 나누기 몇 됐니? 2 됐지. 그러면은 파이 라디안이랑 동일하다는 거야. 오케이? 오늘까지만 내가 180도랑 파이를 구분지어서 적어. 그러니까 파이 라디안이랑 180도를 내가 구분지어서 표현해줄게. 라디안이라는 표현을 오늘까지만 적을게. 알겠지? 그럼 잘 봐봐. 90도는 몇이야? 도현아 몇 파이가 돼야 되겠어? 2분의 8. 맞아. 2분의 8. 신기하지 않니? 3.14259가 180도랑 같다라는 거야 지금. 이해되니?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알겠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40, 그럼 60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60도는. 얘 3분의 1이지? 맞지? 이거 되게 중요하다. 얘 3분의 1이니까는, 얘 3분의 1이니까 몇 파이가 되는 거야?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럼 30도는 어떻게 돼? 얘 절반이니까는 6분의 파이 되는 거고. 그럼 45도는 90도의 절반이니까는 4분의 파이. 알겠니? 너네가 익숙해져야 되는 60분법들을 일단 호도법으로 바꿔놓은 거야. 됐니? 이해돼? 툭툭 나와야 돼. 어느 정도로 나와야 되는 거냐면은 봐봐. 4분의 3 파이가 몇이야? 라고 하면은 135도요. 2분의 3 파이가 몇이야? 270도요. 이렇게 빨리빨리 나와야 돼. 알겠니? 제일 쉬운 방법 알려줄게. 얘에서 얘로 바꾸는 방법은 파이 대신 몇 도 대입하면 돼. 그냥 180도 대입하면 돼. 180도 나누기 2, 90도. 맞죠? 180도 나누기 3. 근데 그렇게 하기를 바라진 않아. 결국에는 어느 지점까지 와야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6분의 7 파이 하면 몇이야? 210도. 이렇게 나와야 돼. 계산하는 게 아니고 봐봐. 파이가 180도지. 맞지? 파이가 180도지. 6분의 파이가 30도지. 210도면 180도 더하기 30도지. 그럼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지. 6분의 7 파이. 이렇게 대답이 나오길 바라는 거야. 됐니? 이거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암기해. 여기 무조건 암기해야 돼. 알겠지? 오늘 암기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얘랑 부채꼴하고 삼각함수 정의가 있어. 알겠니? 그거 3개만 제대로 암기해 놓으면 돼. 알겠죠? 응? 이해가? 이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여.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세타 주어지고 반지름이 있는데 이제 여기 부채꼴 호의 길이 구해달래. 어떻게 하면 돼? 이 세타가 항상 라디안으로 표현된 식이거든 이제는. 알겠니? 오케이? 이제 도 안 써. 절대 안 써. 이해가요? 뭐 1도, 2도 이딴 거 안 쓴다고. 알겠니? 무조건 라디안이야. 언급 없으면. 됐니? 그럼 봐봐. 세타가 R분의 L이라 그랬지. 맞지? 그럼 여기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R 세타라고 구해주시면 돼. 됐어요? 그러고 잘 봐봐. 이제 부채꼴 넓이 한번 구해볼게. 부채꼴 넓이. 봐봐. 원래 부채꼴 넓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냐면은 잘 봐봐. 이런 거 공식 아니? 2분의 1 R L이라고 하니? 오케이? 이해돼? 근데 L이 지금 뭐가 돼? 부채꼴 넓이라고 하는 게 2분의 1 RL이야.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L이 뭐야? R세타지. 맞아요? 여기 L이 R세타지. 그럼 대입하면은 부착골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구해줄 수가 있어. 넓이. 됐니? 이거 암기해 주셔야 돼. 끝이야. 오케이?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면 오늘 끝이냐면은 삼각함수 정의하면 끝이야. 알겠니? 봐봐. 그런데 잘 봐봐. 잘 봐봐. 이거 2분의 1 RL이 왜 나오는지 모르는 친구들 있거든. 알겠니? 그래서 이거 한번 증명해 줄게. 알겠지?